네, 안녕하세요. 캐리피아노예요. 네, 오늘은 제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첫 번째, 우선은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, 귀로. 그래서 내가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곡이나 아니면은 또 치고 싶은 음악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요새는 유튜브만 들어가도 웬만한 음악을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치고 있는 곡을 그 전문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그걸 많이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악보를 보면서 떠듬떠듬만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보시면 아,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알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저절로 또 외워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네. 그리고 악보를 보실 때 연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피아노가 지금 당장 없거나 어디 뭐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바로 피아노 연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악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악보를 눈으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책을 읽을 때랑 비슷하게 그냥 악보를 그냥 피아노 칠 때만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좀 갖고 다니실 수 있으면은 악보를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요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도 그 파일로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시간 나실 때 뭐 어디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좀 그 시간이 있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악보를 갖고 다니시면서 악보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. 네,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귀로 많이 들어보라고 했잖아요. 그거를 두 번째 방법이랑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데, 귀로 계속 들으면서 악보를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. 책을 읽듯이. 악보를 그냥 내가 칠 때만 이렇게 악보 보고 치면 악보 보기도 버겁고 연주를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초반에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이 나시면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앉아갖고 이렇게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악보를 따라서 읽으시는 거예요. 아, 이 악보 이 부분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구나.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계속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연습을 하실 때도 악보 보는 게 어렵지 않고 그게 나중에는 초견 연습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.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항상 연주가 아니더라도 악보 눈으로 읽어보는 연습 해보시면 좋아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스트레칭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연습할 때 항상 하는 건데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목, 어깨, 허리.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그 전에 저한테 한번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피아노를 치면 손이 이렇게 막 굳는데요. 굳어갖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지를 못하겠다는 거야. 이게 이렇게 릴렉스가 안 되고 몸에 근육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뭉쳐서 그렇거든요. 이게 특히 초보분들이 더 많이 그러신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굳어갖고 잘 안 돼요.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손이 이렇게 얼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 준비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하듯이 피아노를 치실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 스트레칭, 손가락 스트레칭. 이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방송 때 손가락 스트레칭이랑 그리고 피아노 치다 보면 목이랑 어깨 이런 데가 진짜 많이 뭉치거든요. 저도 이거 항상 고질병으로 달고 살고 있어갖고 평소에 요가 동작 몇 가지를 해요. 이쪽 이렇게 쭉 풀어주는 동작들을. 그래서 스트레칭 하듯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다음번에 제가 그 스트레칭 부분만 다시 한번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뭐 이렇게 목 풀어주는 어깨 풀어주는 이렇게 뭐 돌려주는 이런 간단한 거라도 스트레칭을 좀 평소에 요가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. 그리고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하시면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특히 손톱 관리
특히 또 여자분들은 이제 네일 아트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저는 사실 네일 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손톱을 기르지 못해서, 특히 피아노 치실 때 손톱을 항상 좀 짧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손톱이 길면 손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. 이게 좀 나쁜 습관이 생기고 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지를 못해요. 손톱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손톱이 길면. 그래서 손톱 항상 짧게 관리를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서 손에 최대한 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손 끝으로만 힘이 다 들어가서 건반을 이렇게 눌러줄 수 있게, 그렇게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연습하실 때 스마트폰 꼭 가방 속에 넣어 두시던지 이 근처에 두지 마시고 좀 멀리다 치워 두시는 게 좋아요.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. 뭐 거의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카톡 울리고 그러면 연습을 하다가 막 옆에서 카톡 울리거나 막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. 그쵸?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, 그러면 이게 나는 잠깐 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집중력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스마트폰은 한 1시간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좀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렇게 초집중을 하셔갖고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어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멀리 치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연습할 때 한 1시간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대충 막 3, 4시간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1시간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진짜 딱 집중을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좀 멀리 가방 속에 아예 넣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딱 1시간만 스마트폰은 좀 멀리 치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5번째, 요거는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이거는 저도 예전에 교수님한테 레슨 받을 때 제가 항상 사용했던 방법인데, 레슨을 다 받고 나면,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슨이 끝나고 혼자 연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. 그쵸? 이런 경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,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상하게 레슨 받을 때는 다 듣고 그래서 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연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근데 아마 이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교수님한테 레슨 받을 때 레슨 받을 때 기억이 났는데 혼자 연습하면 또 까먹고 그 다음에 레슨을 또 받으러 가면 교수님이 같은 지적을 또 여러 번씩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포스트잇 있잖아요. 포스트잇 이 조그만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레슨이 끝난 직후에 포스트잇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.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악보에다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보가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악보도 너무 좀 지저분해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곡이 완성이 됐을 때는 악보가 막 너무 지저분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연습할 때 그게 또 다시 방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포스트잇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짧게 요약을 해서 포스트잇에다 적는 거예요. 레슨이 끝나자마자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고 그거를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레슨할 때 말씀 주셨던 그 마디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두시는 거예요. 그 포스트잇은 붙였다가 나중에 뛸 수도 있죠.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동안에 레슨 받았던 거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게 그 마디마디에다가 그 짧게 정리를 해서 그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그 말씀해 주셨던 레슨 받았던 그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을 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보게 되죠.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,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확인하면서 기억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
이 부분이 충분히 잘 됐고 이제 이런 설명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연주하는데 이제 완성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포스트잇을 띄워버리고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악보가 너무 막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죠.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악보에다 낙서를 많이 해놨는지 지금 옛날 악보들을 보면은 낙서가 막 엄청 많아요. 그 레슨의 흔적도 있지만 제가 뭐 막 깨알같이 적어놓은 게 많더라고요.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추억이 되고 이렇게 기억이 돼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막 되게 정신없더라고요. 악보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. 악보도 많이 상하고 이렇게 낡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악보를 좀 이렇게 유지하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책에다가 선생님이 아마 레슨할 때 악보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거예요. 간단한 그 기본적인 것들은.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고 선생님이 해주지 않으신 내가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이제 피아노를 조금 더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칭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예 다른 영상으로 직접 스트레칭 하는 그 모습이랑 방법들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이렇게 팁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다 이해를 하셨으면 댓글로 저도 마스터했어요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제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영상 만들 때 최대한 같이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